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1일 새벽 무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한동훈 검사장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당시 현장에 같이 갔던 수사관이죠. 그러니까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검사 한 명이 있고요. 근데 수사관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수사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웅 부장과 같이 일했던 수사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으면 아무래도 정진웅 검사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하겠구나, 이런 건 이제 짐작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증언이 있었고, 근데 그 증언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 증언을 듣고 쓴 기사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선 그걸 대표적인 거,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진실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일보는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한동훈 비명 지르며 소파 아래로 떨어져 굴렀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보면 이 독직 폭행은 완전히 사실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런 겁니다. 이 수사관 얘기가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게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진웅 차장의 경우에는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해서 자기가 제지하려고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은 일단 본인이 보기에는 그건 없어 보였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 행동을 하는 것을 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못 봤다가 아니고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관이 또 당시 한 검사장 사무실에 들어서 영장을 제시하자 한 검사장은 변호인과 연락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사용을 요청했고, 정진웅 부장은 그걸 허용했고,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무언가를 입력하자 정 차장이 같이 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옆자리에 다가가고, 그러다가 정 차장이 이러시면 안 되시죠 라고 하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한 게 이 폭행 사건의 처음에 시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죠. 또 그러면 정진웅이 몸을 날려서 덮쳤느냐, 이 부분은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장이 주장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A씨가 그렇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날려서 덮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이 A씨는 계속 이렇게 준 거예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뒤로 빼면서 내어주지 않으려고 했고, 정 차장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을 날려서 덮친 건 아닌데 몸이 겹쳐졌다, 이건 또 무슨 표현이죠? 몸이 겹쳐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위에 있었느냐? 지금 제가 썸네일에 그건 그림입니다만은 정진웅이 위에 있었고 한동훈이 밑에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이 수사관이 몸이 겹쳐졌다. 아마 이 수사관이 정진웅 부장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니까 정말 애매하게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이제 물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몸이 겹쳐졌다 이러면서 또 한 검사장이 이후에 비명을 지르며 고통을 호소했고 소파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고 이 수사관은 회상했다, 또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요 수사관의 요 증언을 또 이렇게 인용부호로 한 건 아닙니다, 중앙일보가.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서인지 이렇게 딱 인용부호로 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 인용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차장이 고의로 한 검사장의 몸을 눌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의 문제가 아니죠. 고의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어떻게 합니까? 고의인지 아닌지는 정진웅만 아는 거지. 근데 이 수사관은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거는 기억 여부는 팩트의 문제지 고의냐 아니냐는 건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보도를 했더군요. 또 하나는 정 차장 즉 변호인이 이제 정 차장이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덮쳤느냐,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렇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에 대한 증언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이 한동훈 압수수색 수사관, 그리고 코트하고 몸싸움 기억 안 난답니다.
몸싸움 기억 안 난다. 글쎄요, 이게 전반적인 어제 증언 상황을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보도 내용은 이겁니다. 이제 변호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진웅이 한동훈이 팔과 어깨를 감았나 잡았나 이랬더니 이 수사관은 워낙 순식간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정진웅이 의지와 무관하게 중심을 잃고 한동훈과 밀착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분의 힘의 균형이어서 잘 모르겠다. 몸을 눌렀느냐 누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4, 5초 정도 몸이 겹쳐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눌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몸이 겹쳐져 있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누른 거 아닌가요? 참 국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4, 5초라고 했는데 여하튼 이 수사관은 몇 초 정도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면 2, 3초라고 돼 있고 경향신문에 보면 4, 5초라고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몇 초를 얘기를 했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팩트조차 틀리는가? 이게 좀 궁금한 대목이고, 자 이렇게 돼서 경향신문의 보도는 대체적으로 이 수사관이 다 기억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겹쳐져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 이렇게 돼 있다고, 제목이 이겁니다. 한동훈 독직 폭행 첫 증인신문 이러고, 이건 또 완전 중립입니다. 결정적 장면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못 봤다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서 이거는 뭔가 뭐 마치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서로 엇갈렸다 뭐 이런 톤으로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증언한 건 한 사람인데, 그리고 구체적인 증언 내용은 이겁니다. 이 수사관이 이거는 뭐 중앙일보 보도하고 비슷합니다.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한 검사장이 전화를 쥐인 팔을 멀리 뻗었고 정 차장검사도 팔을 뻗어서 뺏으려 했다. 두 사람이 겹쳐져 있던 상황은 봤지만 정 차장검사가 밀거나 한 검사장의 어깨를 잡고 누르는 모습은 못 봤다. 그러니까 국민일보 보도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중간쯤에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아 하며 소리를 낸 건 들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는 보면 중앙일보와 경향신문 보도의 중간쯤, 이 전체적인 제목도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그 다음에 안의 내용도 보면 그 중간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자들이 약간의 선입견을 가지고 기사를 쓴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선입견에 따라서 제목을 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러면 이제 자 문제가 이 기사 3개를 통틀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저야 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선 이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정진웅 부장과 같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서울지검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최대 한도로 자기는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하게 그 증언을 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측하면 아마 정진웅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같이 일했고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지금 수사관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한동훈 편을 들으면 한동훈 편은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만 놓고 본다면 중앙지검에서 한동훈 편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정진웅 편을 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제 증언은 오히려 약간 중립적이거나 아니면 한동훈 쪽에 가깝게 증언을 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얘기를 듣고서 판사는 뭐라고 판단하겠습니까? 몸이 겹쳐져 있다 그러는데 위에서 몸을 눌렀는지는 못 봤는데 겹쳐져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마 질문을 또 이렇게 해서 그럼 누가 위에 있었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정진웅이 위에 있었던 것이죠. 그거는 뭐 제가 썸네일에 있는 그림에도 드러났습니다만은, 만약에 정진웅이 밑에 있었다면 정진웅 부장이 아마 내가 폭행을 당했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주장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폭행을 당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이 하면서 소파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하는 것까지도 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뭐 대체적으로 못 봤다 중심으로 보도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변호인의 증인신문 때 그 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기사를 썼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사가 증인신문 했을 때 중심으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 그럼 여기에서는 공통점은, 자, 우선 소리를 들었다. 이거는 뭐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 같고요. 경향신문에는 없지만. 그 다음에 몸을 날려서 이게 아니다라는 것은 뭐 공통적으로 나와 있지만, 몸이 겹쳐져 있는 걸 봤다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신체 접촉이 있었다. 그 다음에 몸이 겹쳐져 있었다. 그런데 누가 위에 있었다는 건 기사에 안 나와 있지만, 그거는 뭐 짐작컨대 정진웅 부장검사가 이제 뺏으려 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실제 휴대전화는 그럼 누가 뺏었느냐? 정진웅 부장이 자, 휴대전화 확보해 이렇게 얘기해서 이 수사관 본인이 뒤로 가서 한동훈 검사장 거를 빼앗아서 데스크 책상 위에 올려놨다. 이건 이제 팩트로서 지금 확인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서 결국 이 수사관도 한동훈 휴대전화를 뺏은 거 아니겠습니까? 뺏어서 놨고, 그 사이에 뺏으니까 결국 2대1의 지금 그 싸움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 검사장은 거기서 밀려서 소파 아래로 넘어지면서 아래로 들어갔고, 그 위를 이제 겹쳐져 있었다. 이 사람 표현에 따르면 몸이 겹쳐져 있었다고 하는데, 겹쳐져 있었으면 당연히 위에 정진웅 부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은 그 밑에서 소리를 냈고, 이 수사관은 휴대전화를 뺏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몸이 겹쳐져 있는 장면만 봤고, 폭행 장면은 지금 못 봤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좀 뭐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사관은 정진웅 부장한테 약간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증인의 성격으로 볼 때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몸을 날려서 뭐 이거는 아니다. 근데 뭐 날린다는 표현이 뭐 좀 애매하긴 하죠. 그게 뭐 객관적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표현은 아니니까. 여하튼 옆으로 갔다는 것까지는 또 일치합니다. 증언이. 이 기사 3개가 뭐 거의 일치합니다. 옆으로 가서 그걸 보고 뭐 이러시면 안 되죠 라면서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다 그랬는데,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표현은 또 국민일보에는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표현은 중앙일보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표현이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경향신문에도 없고, 이러시면 안 되죠 라는 건 경향신문에도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 실제 과연 이 수사관의 증언이 누구 쪽에 유리한 것이냐 하는 것도 이 기사만 놓고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또 쓴 기사를 3개를 비교해 봐도 저는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검사장 쪽에 약간 유리한 팩트들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지금 경향신문은 뭐 전체적으로 마치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단언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 근데 첫 증언이기 때문에 다음 달 5일, 4월 5일 날 2번째 증언을 하는데, 그때도 또 현장에 있던 수사관이 나온다고 하죠. 아마 그 수사관도 보나마나 정진웅 부장한테 약간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는데, 참 이 증언에 대한 보도도, 증언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좀 불분명하게 지금 보도가 나왔지만, 이 보도 또한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이걸 본 느낌은 독직 폭행은 인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몇 달 뒤에, 어차피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했는데 몇 달 뒤에나 아마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을까, 1심 선고가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한동훈 검사장은 이 외에도 유시민 노무현전의 이사장 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놨죠. 그 여러 가지로 윤석열 사단이라는, 또는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라는 이유로 뭐 이런저런 구설 또는 재판, 뭐 누명, 뭐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